문제 다 가지고 계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1번이요. 4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요. 그 41번은 보셔요. 지금 이제 모의고사 이것은 민법 총칙은요. 한 3주 전에 썼었던 행정사 시험을요. 행정사는 민법 총칙만 봐요. 그래서 행정자 시험을 기본으로 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른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이 있고, 채권법은 사실 우리 시험범위와 같은 문제들이 다른 자격 시험에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채권법은요, 되도록 이제 우리 기출 문제 이것으로 이제 한 것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반사회 질서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뭐 이건 간단하죠. 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죠. 허위 진술하고 뭐 하고 있어요? 항상 돈, 각서에 기한 급부, 돈하고 연결되면 언제나 103조 위반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강제 집행을 면한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그래서 양도 소득세 회피, 강제 집행을 면한다. 그러면 그 뒤가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것은 무효일지라도 103조와 관련이 없는 무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해당하지 않고요. 해당하는 것을 고른다 그랬죠.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공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라는 약정 여기까지요. 이때의 거액이 얼마냐면 3억이에요. 3억을 주고 주지직을 샀거든요. 그것은 무효이지만 여기까지 무효예요. 이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죠. 그래서 여기를 뭘 묻는 것이냐, 주지 임명을 했을 때 돈 받았냐 이 말이죠. 주지 임명행위에는 돈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디귿은요 103조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러면 103조 관련한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 관련이 없고요. 기억은 103조에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103조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1번이죠 2번 42번이죠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죠. 그래서 우리가 추인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죠?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들은 추인할 수가 없죠. 그럼 추인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추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 등으로 뭐가 된 경우, 착오나 사기 등으로 취소된 경우, 이렇게 취소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이것은요 우리가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궁박이죠. 궁박은 경제적, 심리적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래서 심리적은 포함될 수 없다. 그것은 틀린 것이죠. 없다 틀렸죠. 2번. 자, 3번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솔과 궁박은 본인, 항상 이게 나오죠. 누구만 본인이다? 궁박만 본인이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자, 4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 그럼 이것을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죠.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 이것을 객관적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을 뭐라고 한다? 주관적 요건. 즉 객관적 요건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된다. 틀렸고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에 해당해서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될 수 없지만 무엇은 인정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전환.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이 될 수 있다.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그런데 뭐는 된다? 전환은 된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43번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기억. 가장매매의 매수인, 잘 봐봐. 항상 이걸 봐봐. 가장매매의 매수인은 뭐냐면 가장매수인이라고 그래. 우리가 제3자인 아니냐는 것은 딱 먼저 아닌 거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상속인 아니고, 그 다음에 수익자 아니고,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아니고, 세 가지.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일단 세 명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되는 것은 네 가지죠. 하나는 뭐다? 지금 여기 가장매수인, 가장양수인. 가장매수인, 가장양수인이 일단 을이죠. 그 다음에 뭐다? 가장채권, 가장소비대차. 가장채권, 가장소비대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가장저당권. 가장저당권, 그 다음에 가장전세권. 딱 네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네 가지. 이것은 다 뭐다? 을이죠. 그로부터 뭐가 있으면 무조건 이건 다 제3자예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 가장매수인, 가장채권, 가장저당권, 가장전세권을 찾았다 그러면 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다 병이에요. 아닌 사람이 있죠. 병이어도 아닌 사람. 누구 있다? 누구?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아니단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 가장 매수인 건 무조건 우리죠. 무조건 가든 게 필요 없어. 누가 나오든 제3자예요. 알겠죠? 뒤는 따지지 말라. 무조건 제3자라고. 허위의 성금급 반환채의 부당행위에 기한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위하여 뭐를 했다? 구상권을 취득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허위의 성금급 반환채무죠. 그래서 가장채무죠. 가장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쓴 사람. 알겠죠? 그래서 보증행위죠. 그 다음에 가장소비대차죠. 가장소비대차 뭘 했다? 지위를 이전받다.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위를 이전받았다. 지위를 승계했다. 그 다음에 누구? 상속인, 또 누구? 수익자.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제3자를 모두 고르면 몇 번이다? 몇 번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자, 기억되시죠? 자, 그럼 착오죠? 착오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1번,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죠? 그럼 무조건 취소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아니대.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걸 알고 뭘 하게 되면 이용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래는 취소한다 못한다? 못하는데 알고 이용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 더 중요하죠? 알면서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도한 과실이 없음에 대한 주장 입증. 잡아봐요. 우리 이제 착오를 이루어 취소하려면 갑을 뭐란다? 표의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방 이렇게요. 그러면 갑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중요 부분의 착오, 먼저 중요 부분의 착오죠. 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서 표의자는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걸 증명해서 취소를 해. 그러면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취소를 하게 해야 돼? 취소를 못하게 해야 돼? 상대방 취소를 취소 못하게 하죠. 취소 못하게. 그럼 취소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취소 못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죠. 중대한 과실. 따라서 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취소를 못하게 할 을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착오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해. 이렇게. 알겠죠? 여기 보시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을이 뭐란다? 너는 착오는 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 이렇게 증명하면 취소를 못하죠. 취소를 못하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는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고, 표의자는 뭐를 증명하는 것이다?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그것을 다투는 상대방이. 이 상대방은요 뭐라고 주장한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요. 자, 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9조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죠. 합의로 배제할 수 있죠. 취소를. 이걸 무슨 규정이라 한다? 임의규정이죠. 이 임의규정과 비교되는 게 무슨 규정이 있다? 강행규정이 있죠. 뭐가 강행규정이다? 사기강박. 사기나 강박은 강행규정이죠. 그런데 착오는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착오가 있어도 그것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번요.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그래야 하죠.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뭐가 없다?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착오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손해가 있어야 돼. 손해. 그래서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착오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그것은 손해가 없다면 착오가 아니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비교된 건 뭐죠? 사기죠. 사기는요 손해를 뭐한다? 손해 여부를 뭐한다? 불문한다. 이렇게. 손해가 있는 점이지 그걸 불문한다. 5번 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얘기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뭘 보냐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발생을 얘기한대. 그 발생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얘기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착오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상하고 기대했다 이 말이죠. 예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내가 그것이 안 된 경우, 왜냐면 뭐냐면 호텔 건축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땅을 산 거예요. 근데 호텔 신설에 대한 건축허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는 착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몇 번이죠? 몇 번이죠? 안 했어요? 몇 번이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요? 지금 했죠? 자, 45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표시가 상대방에게 왜요? 청약은 언제나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죠. 그래서 격지자하고 대화자가 있어요. 격지자가라고 대화자가 아니에요. 이 격지자에서 청약은 무슨 주의죠?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예요. 대화자는요 청약과 승낙이 무슨 주의죠? 청약과 승낙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고요. 여기는 승낙은 무슨 주의다?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가 되죠. 발신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청약은 언제나 도달주의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이요 의사표시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했죠.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뭔 것으로 본다?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 지금 보면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죠.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것으로 본다. 틀렸죠. 자, 3번은요 행위 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에게는, 재밌는 말이죠. 이런 말이 뭐예요? 행위 능력을 갖춘 미성년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죠. 그럼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런데 행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 이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앞에 이제 미성년자에 보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시험 범위는 뭐가 있죠? 대리해서 대리인이 될 수 있죠. 미성년자도 뭐가 될 수 있어? 대리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이지만 대리인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행위 능력이 없어도 가능하죠. 그것을 뭐라 한다? 행위 능력을 갖춘 미성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대리인으로서 본인한테 오는 편지 등을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있겠죠. 알겠죠? 원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수령 무능력자잖아요. 도달을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대리인으로서의 미성년자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도달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령 능력이 인정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알겠죠? 미성년자 그냥 앞에는 안 있고요, 뒤만 그냥 읽는 사람들 보통이죠. 미성년자는 그러면 수령 무능력자잖아요. 미성년자는. 알겠죠? 그런데 지금 행위 능력을 갖춘 미성년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미성년자한테 할 수 있는 것 또 뭐 있냐? 미성년자는 근로계약을 반드시 미성년자가 직접 계약을 해야 돼요. 물론 16세인가 15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이상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알바성으로 알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의 부모가요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의 부모가요 대신 임금을 수령할 수 없어요. 임금은 항상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미성년자는 자기가 직접 뭘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데 근로계약을 말 수 있어.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성년자임에도 뭐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행위 능력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행위 능력을 갖춘 미성년자 이런 말을 써. 알겠죠? 좀 어려운 말이죠. 알겠죠? 자, 4번은요 표의자가 뭐가 없이요? 과실 없이란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 한다? 공시송달이죠. 그래서 과실 없이 공시송달이죠. 그럼 과실 없이 공송달, 그럼 이것은요 도달로 볼 수 있다 없다? 송달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자, 오늘은요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봐봐요. 지금 여기 봐봐. 상대방이요 제한능력자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이걸 뭐라 한다? 수령 무능력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데 방금 우리가 3번에서 행위 능력을 갖춘 미성년자한테는 수령 능력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죠. 그럼 미성년자죠. 그럼 원래 수령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그럼 지금 수령 능력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 갑은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뭐가 없으니까? 수령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46번 임의대리죠. 임의대리권을 법에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서 정해지죠. 법정대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대리는 수권행위죠. 수권행위에서 보통 정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의대리는, 우리가 임의대리는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한테 말을 하면 능동대리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무슨 대리다? 수동대리죠. 그래서 수령대리권을 포함해. 그래서 임의대리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에 관한 대리권은 뭐는 안 된다? 해제는 안 되죠. 그런데 뭘 할 수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 수 있어. 수령할 권한은 있다. 그래서 체결의 대리권에는 해제할 수는 없으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4번은요.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이죠. 봐봐요. 뭐라고요?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이죠. 포괄. 그러면은 우리가 잘 봐.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해. 그런데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까지,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까지 그걸 포괄 수권이라고 해. 그러한 경우는요, 그러한 경우는 잔금, 약정된 매매 대금의 지급기를 말 수 있어. 연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자, 매수죠. 매수. 사오라고 했더니 이 인간 가서 처분하고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극과 극이니까. 그럼 극과 극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금을 하고 오라 했더니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요? 자, 47번 무권대리 추인이죠. 무권대리는 뭐 해년마다 나오니까요. 거기서 나오면 정답의 10번 중에서 7번은, 무권대리 7번은요 추인에서 나오죠. 보통요. 자, 추인은 무권대리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이다. OX. 무권대리는 추인할 때는 무권대리의 동의를 받아야 돼. OX. 왜 X야? 왜 X야? 추인은 단독형이죠. 단독형은 뭐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을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동의를 받지 않죠. 그래서 이걸 추인이라고 해요. 무권대리의 동의가 있어야 틀렸죠. 동의가 있어야 틀렸어.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추인은 누구한테 추인을 해야 돼요? 원래 추인의 상대방이죠. 첫 번째 누구? 직접 상대방. 상대방의 승계인. 또 누구? 무권 대리인한테 할 수 있다. 누구에게든지 다 추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문제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상대방 병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상대방이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모르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승계인 무권 대리인에게 다 할 수 있다. 누구에게든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아닌, 그래서 틀렸네요. 여기는 동의가 있어요. 여기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과 범죄가 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장기간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그래서 방치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렇게 되면요, 무권 대리가요 형법에 걸려, 형법을 위반했단 말이죠. 그럼 빨리 형사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왜 안 된다? 왜 추인이 안 되죠? 여기 추인 연결 다 틀렸죠. 왜 안 되냐?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는 언제까지 무효예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언제까지나 무효는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요,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자, 4번 추인은 뭐죠?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그래서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명시적으로 해야 돼, 묵시적으로 해야 돼? 명시적, 묵시적 다 되죠. 알고서 명시적, 묵시적, 알고 명시적, 묵시적,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지금까지는 다 한 문제도 안 틀렸죠? 틀린 문제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요. 그렇죠? 하나라도 어려운 건 없잖아. 11월 달에 강의 듣는 사람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요, 5번이죠. 무권 대리행위의 일부. 우리가 추인은 무슨 뭐다? 추인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죠.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뭐가 있으면 가능하다?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 추인한다는 것은 조건을 붙인다는 거예요. 변경을 가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주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고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없더라도 있어야 유효가 돼.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 유효가 돼. 없으면 유효가 될 수 없다. 알죠? 주인은 뭐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형이다. 그래서 단독형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또는요 채무 면제 같은 경우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죠. 자,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4번 이렇게. 자, 법률행위 무효라고 되어 있죠. 잘 그려야 돼 이거. 알겠죠? 여기서 아마 틀린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무효해요? 비지인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요 무효이다. 알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무효이다. 2번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사를 모두 가지고 있죠. 무효와 취소사요 뭐죠? 의사무능력. 의사무능력 뭐다? 술이 많지 때 말이죠. 누가요? 17살 놈이요. 알겠죠? 17살밖에 안 되는 애가요 술이 취해서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미성년자니까 취소할 수 있고 술이 만취가 됐으니까 무효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무효와 취소에 뭐라 한다? 이중효 이렇게. 자, 이것은 뭐가 또 있죠? 강박은 원래 뭐가 될 수 있다? 취소. 그런데 뭐가 될 수 있다? 무효. 이렇게 될 수 있죠. 무효가 되려면 뭐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 또 하나인데 또 통정의 표시. 통정에서 통정의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뭐를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죠. 취소, 무효와 취소. 채권자 취소권, 강박은 취소와 무효. 그 다음에 저기 누구 있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이해됐나요? 자,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효 취소권이 있더라도 무효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모두 파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파먹고 있으니까 그럼요 무효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 무효인 법령을 다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요? 우리 현재 만약에 무효가요 상대적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비지인 표시로 무효이다. 내가 미성년자가 계약했는데요 비지인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무효인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취소하게 되면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취소는 미성년자의 취소는 절대적 취소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재밌는 말이죠. 법률행위에 뭐는? 무효는 그랬나요? 무효는 그래야 돼? 취소는 그래야 돼? 취소는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 그 대리인, 그 승계를 하나에 행사할 수 있다. 알겠죠? 정말 얄궂게 해놨죠. 무효는 그럼 어떻게 해? 취소는 그래야지. 여러분 무효는 누가 주장해? 무효는 누가 주장해? 아, 누구든지 몰라요 혹시? 무효의 3대 원칙 그러면 뭐 대답은 뭐 총알같이 나와요.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누구든지 주장한다.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알죠? 누구든지 몰라요? 누구든지 주장해. 무효는. 지금 여기는 뭐예요? 취소. 그러니까 취소는 누구만 주장한다?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 그 대리인, 그 승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이 사람들 외에는 주장할 수 없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취소권자는 딱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취소는 이 사람들 외에는 주장을 못해요. 알겠죠? 취소는. 그런데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죠. 됐죠?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남의 것을 남의 권리를 매매할 수 있어요? 아, 있죠. 569조 남의 것은 매매할 수 있죠. 자, 5번은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이죠? 3년. 그 계약을 한 날부터 몇 년? 그건 무효가 아니고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어떤 놈이 됐는지요? 아무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무리 시험이라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진짜 이건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답이 없을 수 있어. 나름대로 읽었는데 답이 없어. 알죠? 답이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 5번도 맞고 이게 틀린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을 찾는 건가? 알죠? 그래서 1번은 원래 유효인데 원칙은 그래서 1번 찍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알겠죠? 아마 이 답이 문제가 잘못됐을 거야. 알겠죠?
여기 3번하고 5번은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예? 자요, 49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이 아니야 이렇게 돼 있죠. 법정 추인이 여러분요 6가지가 있는데요, 이 6가지는 그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6가지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 외우면 돼. 전이경, 다만경 이렇게 6가지. 그런데요, 우리는 추인이 아니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인이냐 추인이 아니냐. 그러면 추인이 아닌 것만 딱 보면 돼. 추인이 아닌 거, 어등요 추인이 아니다. 여기 보면 취소, 상대방, 취소권자의 상대방, 상대방이요 이행을 청구,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요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청구하고 양도하는 경우, 이 두 가지만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란 말이 뭐다? 추인이 아닌 것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추인이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건 여러분 추인 아니고요, 또 추인 아닌 거 또 하나 있어. 뭐다? 추인할 때는 이 일을 보류해야 안 해야 돼. 이 일을 보류한 경우, 보류 그러면 추인이 아니에요. 이 일을 보류하면 안 돼. 보류 안 해야 추인이야. 왜 보류 안 해야 추인이라고? 보류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이 일을 보류하면 안 돼요.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죠? 전부 다 일부를 이행한 경우, 이행, 상대방이 전부 다 일부를 이행, 여기 봐봐, 말을 봐봐. 여기 이행의 청구고, 여기 이행한 경우 추인 아니에요. 추인 아닌데, 취소권자가 뭐라면, 취소권자가 뭐라면 수령하면 그때는 뭐다? 그때는 추인이 돼. 수령했을 때 추인이 돼.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을 보류했느냐 안 했느냐. 일을 보류했다 그러면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고 보류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만 추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일을 보류했냐 안 했냐. 여기요 전부 다 일부를 이행을 했다, 추인이 아니야. 그런데 취소권자가 그걸 수령했다, 수령받았다 그러면 그때 추인이 돼. 알겠죠? 이것만 여러분이 보면 돼요. 그럼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여기 보면 항상 취소권자가, 여기도 취소권자가, 여기요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추인이에요. 취소권자가 무조건 다 추인이야. 추인이 아닌 건 뭐라고? 상대방이 이행청구,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이행청구, 상대방이 양도. 이것만 추인이 아니라고? 상대방이 이행청구, 상대방이 양도. 이것만 추인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을 소멸시키고 대신 다른 채권을 성립시킨다. 봐봐. 채권을 소멸시키고 다른 채권을 성립, 이걸 뭐라고 그래? 소멸시키고 성립시킨 걸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하냐고? 이걸 경계라고 한다. 경계. 옆에 있네. 경계라고. 경계는 누구하든지 추인이야. 이것만 아니라고 추인, 이것만 아니라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를, 취소권자 누가?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청구.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청구.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추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추인이 아닌 것만 안기하면 돼. 무조건 법정 추인이야. 응, 알았어. 법정 추인이야. 이렇게. 그런데 어느 경우만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이것만 추인이 아니다. 아시겠죠? 자, 50번 부관이죠? 상계. 여러분, 상계는 단독이에요? 계약이에요? 상계는 단독이에요? 계약이에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죠. 우리가 다시 8가지요. 단독형 8가지. 먼저 누가 한다? 채무자가 한다. 뭐? 면제. 채권자가 한다. 채권자가 한다. 면제. 채무자가 한다. 상계.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철회. 3가지. 취소, 해제, 해지. 8가지죠. 기본적으로. 그 8가지가 뭐다? 단독이죠. 그 8가지가 단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 오면 상계 같은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 없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죠.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는 뭐를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이려면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는 경우, 이렇게.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부 법령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무효이다. 조건의 내용이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것은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이어서 무효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입니다. 조건만이 무효. 이거 틀렸죠? 조건만이 무효만 그러면 틀렸어. 조건만 무효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요. 해제 조건부 법령의 조건이 불능이다. 불능은 뭐죠? 마이너스. 해제는 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플러스로 뭐가 된다? 무효가 아니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야 돼.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자, 4번요. 시기는 뭐요? 시기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발생해요, 소멸해요? 발생하죠.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종기라고 해요. 종기. 언제부터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이걸 뭐라 한다? 그것을 그때부터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 한다?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기한은 절대로 소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의 이익이다? 기한은 채무자.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한다? 추정. 추정을 뭐라고 하면 된다? 본다라고 하면 안 되고, 채무자를 누구라고 하면 안 된다? 채권자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추정한다 그래야지 본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요 10문제고요 1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맞추지 못할 문제는 없죠. 어려운 것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요 이제 하고요. 자, 51번부터 이제 물권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4문제인데요 물권법은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